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학업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점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장애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 강병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몸이 다소 불편하거나 혼자서 좀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 분들도 이 학업에 도전을 해서 대학 입시에 도전을 해서 학업에 정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수 얼마나 됩니까? 네, 전국 대학교에 장애 학생이 8,271명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의 0.25% 정도가 됩니다. 장애 학생 중에서 지체 장애 학생하고 뇌병변 장애 학생이 절반 넘는 54%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이 16%, 청각장애, 언어장애 학생이 12%, 지적,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학생이 1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애 영역과 중증 장애 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어서 특성에 따른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노력하면서 그 후에 입학한 뒤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뭔가요? 네, 먼저 수업 시간에 학습의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대체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점자 자료라든지 확대 자료, 녹음 자료, 데이지 자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분들을 통해서 수화통역이나 문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편의성 확보 문제가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 자동문, 그리고 점자 안내, 비대 및 감지식 돼야 되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 센서 될 수 있는 수도, 그 다음에 유도블록, 그 통행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대학 수업 장면, 교실 내에서도 이동권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동상의 공간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높낮이 책상이라든지 또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이 학업 보조 기기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 학생의 요구와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장애 학생의 지원을 위한 창구가 열악하고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더더욱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보완돼야 될 점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지난 2008년에 이 장애 대학생들의 학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센터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그 대학 자체의 역할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의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장애학생 지원의 전담 기구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전담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미약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센터 내에 장애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맞춤형 지원들이 미흡하고 그런 사항들이며 보완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절실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게 좀 시급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센터장님께서 계신 이 대학에서는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그러는데 학생들 네. 반응이 어떤가요? 네. 좀 편하다고 하나요? 네, 한국복지대학은 예.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청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화 통역이나 이런 문자 통역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전국 대학 상황을 보면 대학 자체의 사정도 있기도 하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대학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2006년도에 그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 예산을 받아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이나 속기 지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원격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잘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런 준비 작업을 통해서 2008년도에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네네. 그 필요성들을 대학에서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4개 대학에 229명의 청각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원격 교육 지원을 네. 해피엔진, 그러니까 강의실에 숨은 천사라고 이렇게 극찬을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 원격 교육 지원을 받았던 모 대학의 특수교육과 학생 같은 경우는 예. 올해 임용고시를 봐서 어. 대전 쪽에 특수교사로 임용이 되기도 선생님이 됐군요. 했습니다. 예, 뿌듯하시겠어요. 예. 네, 정말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을 효과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대학 내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장애 학생이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계획되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장애 학생 지원 전담 부서로 일단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담 직원이 배치가 돼서 장애 학생 지원 센터가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중앙 정부인 그 교육부 또한 장애 대학생 지원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보다 더 체계화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특히 장애 대학생을 위한 도우미 지원 사업이 대학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장의 요구에 비해서는 좀 지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예산과 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직원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보다 더 이렇게 전문성 강화한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프로그램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네네.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면 보다 더 장애 학생들 지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 학생들 참 어려운 여건인데 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예.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네. 같이 노력해가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의 학습원 보장이 기필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뭐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움직임 좀 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도 도움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복지대학교 강병호 장애학생 지원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